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기출문제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31회 문제까지 살펴봤습니다. 이 시간에는 가지고 있는 교재 같이 보시죠. 32회 1번부터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다음 전시에 전시될 유물로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고르면 자료는 농경시작 1만 년 전 빙하기가 끝나고 나타난 데서 농경의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농경시작 그러면 어느 시대예요? 바로 신석기죠. 그러니까 신석기 시대 때 유물을 고르라는 겁니다. 기역, 그러니까 갈돌과 갈판이죠. 지금 요즘에 그 믹서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간석기 종류죠. 간석기. 깨뜨려 쓰는 뗀석기에서 한 단계 더 진화가 된 겁니다. 갈아 쓰는 거니까 간석기. 니은은 가락바퀴죠. 이거는 신석기 시대 때 뭘 얘기하죠? 바로 그 직조, 수공업 이것과 함께 같이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뼈로 만든 바늘도 있었습니다. 뼈바늘이죠. 디귿은 청동시대 때 의주 미송리식 톡입니다. 양쪽에 손잡이가 달렸다는 특징이었었죠. 리을은 역시 청동기 시대 때 비파형 동검입니다. 이거보다 좀 더 슬림하게 빠진 게 있죠. 이건 이제 세형 동검. 그래서 디귿 리을은 청동기, 기역 리을은 신석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번은 농경이 시작됐던 신석기 시대 때의 문화유산을 고르라는 것이죠. 2번 보겠습니다. 밑줄근 왕의 업적으로 오른 것은 고구려가 군사를 동원해서 공격해왔다. 왕이 이를 듣고 폐하 강가에 군사를 매복시키고 그들이 오기를 기다려 급히 치니 고구려 군사가 패했다. 그의 겨울 왕이 태자와 함께 정병 3만 명을 거느리고 고구려에 침입하여 평양성을 공격하였다. 고구려 왕 사유가 힘을 다해 싸웠으나 화살에 맞아 사망하였다. 고구려 왕 사유, 고구원왕이라고 그랬죠. 고구원왕. 자, 이거 봅시다. 지금 나와 있는 고구려 왕 사유가 누구냐 그러면 고국원왕이라는 얘기입니다. 사유. 이 사람이 누구한테 피살됐어요? 백제 근초강에 북침을 해서 평양성을 공격해서 피살이 했다는 얘기입니다. 고국원왕 다음에 등장한 사람이 누구예요? 소수림왕이죠. 소수림왕. 지금 이때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죠. 자, 그러면 여기서 밑줄친 왕의 업적은 누구냐 이렇죠. 여기서 왕은 지금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근초광을 얘기하는 거지 고구원왕을 얘기하는 건 아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 밑줄이 왕이 이를 듣고 군사를 매복시켜서 쳐들어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1번 백제 무왕이죠. 무왕. 익산. 우리 앞에 차에서 나왔죠. 이게 이제 1년 동안의 문제입니다. 2016년도 문제인데요. 1년 동안의 문제를 풀다 보면은 문제가 다 겹쳐 있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기출문제만 제대로 분석을 해도 1년치만 분석해도요. 여러분들이 그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최하 70점은 충분히 맞는다는 거죠. 충분히. 계속 반복되는 사료와 반복되는 텍스트가 계속 그걸 반영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무왕의 1번 익산 미륵사도 나왔고요. 2번에 이것도 많이 나오잖아요. 백제 의자왕이었죠. 대야성 합천 쪽에. 백제 의자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라가 고구려하고 연합하려고 했는데 안 되니까 중국을 끌어들여서 삼국 통일전쟁을 진행해 나간 거죠. 자, 세 번째도 계속 나오죠. 백제 침류왕입니다. 네 번째 백제 6세기 누구죠? 바로 성왕입니다. 수도를 사비로 천도하고 또 국호를 남부여로 고치고 그죠? 성왕이요. 다섯 번째 역사서 편찬식 있죠. 고흥, 서기. 이게 근초광대 때 얘기죠. 5번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3번 봅시다. 가 나라의 사회 모습으로 오른 것은 자, 가는 저기서 박스에서 얘기하고 있는 가는 어디냐 하면은 두 번째 문장 봅시다. 고구려와 함께 가에서 나온 것이므로 그 때문에 가를 성시로 삼았다. 누가? 백제가. 그러니까 백제 왕족의 성시가 뭐예요? 부여시죠. 부여입니다. 부여. 자, 1번에 사만이죠. 신지, 견지, 불에, 읍차, 사만의 족장들 이름입니다. 2번에
12월에 영고, 부여에서 나온 제철 행사죠. 이거는 수렵 문화와 관련됐다고 그랬습니다. 3번에 범금 8조, 범금 8조. 이거는 단군 조선의 8조 법금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네 번째 소도 3원이죠. 다섯 번째 책화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동해요. 그래서 부여에 대한 얘기니까 여기서는 2번 제철 행사 연고가 되겠습니다. 뭐 이거에도 연고에도 사출도가 있죠. 부여에서. 또 혼인풍습에 뭐가 있었어요? 혼인풍습에 일부 다처제, 일부 다처의 혼인풍습도 있었고요. 또 부여에서는 목축경제의 특징을 가지고 있었죠. 뭐 기타 등등의 초기 국가의 각각의 특징들을 좀 매치를 시켜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원회가 있습니다. 다음 상황이 전개된 배경으로 옳은 것은 작년 귀국과 하친을 당신네 나라와 하친을 맺었기에 우리 비왕께서 흰매를 마리칸께 보내셨습니다. 했습니다. 비왕은 어디예요? 백제 비왕이죠. 비왕하고 작년에 뭘 했다고 그러지? 지금 손을 잡았다고 그랬습니다. 비왕. 누구면 신라 누구예요? 늘지왕이죠. 이거는 5세기 때 고구려 있죠. 고구려의 장수왕이 수도를 옮깁니다. 427년에 평양 천도하죠. 남진합니다. 남진하니까 여기에 반발해가지고 백제와 신라가 나제 동맹을 맺었습니다. 433년이죠. 이때 백제가 누구라? 비왕이고요. 신라가 눌지 마리칸, 우리 눌지 왕이라 합시다. 그래서 맺어졌는데 이 나제 동맹은 나중에 554년에 깨집니다. 이게 관산성 전투였죠. 백제 누구였냐면은 성왕, 신라의 누구였죠? 진흥왕. 진흥왕이 성왕을 관산성에서 죽였습니다. 그 나제 동맹은 어떻게 했어요? 결렬이 된 거죠. 결렬했어요. 자, 그러면 이 상황이 전개된 배경으로 옳은 것은 왜 나제 동맹이 맺어지겠냐는 얘기입니다. 2번이죠. 장수왕이 수도를 국내성에서 평양으로 천도하면서 이런 일이 났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그림이 그려지죠. 1번은 6세기 백제 무령왕입니다. 22남로 부지런히 나오죠. 세 번째 연개소문이 정변을 일으켜 권력을 장했다. 이 문장도 계속 나옵니다. 앞으로 다음 회차 또 나옵니다. 이거. 그러니까 계속 반복이 되고 있다는 거죠. 이거는 이 누구를 죽인 거예요? 연개소문이 영유왕을 죽이고 보장왕을 옹립한 거예요. 이거 7세기입니다. 7세기. 네 번째 대가야 562년이죠. 신라 진흥왕에게. 금강가야는 562년입니다. 532년입니다. 이거는 신라 법흥왕에게 병합이 된 거죠. 그 다음에 5번 법흥왕이 병부 설치하는 것도 마찬가지. 앞에 차이 나왔죠. 6세기 때입니다. 이거는 2번이 나제동맹 성립의 배경을 묻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5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지금 거기 내용에 보면 청해진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해진 어찌고 저찌고 하는 부분인데 이것과 관련된 내용을 한번 찾아봅시다. 1번 무역소를 통한 여진과의 교역물품 분석. 이거는 조선 초기 때 여진에 대한 무역소, 경원과 경성의 무역소를 두고 야, 내일 노락질하지 말고 정당하게 교역해 가라. 시장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 무역소입니다. 이거는 조선 초기 여진에 대한 얘기죠. 두만강 쪽입니다. 이건 신라 하대 장보고의 청해진을 묻고 있는 거죠. 두 번째, 고구려의 고구려의 승려죠. 해자가 일본에 건너가서 일본의 쇼토쿠 태자의 스승이었다고 그래요. 고구려죠. 세 번째, 당항성과 중국을 연결하는 해상교역로 탐색. 당항성, 신라의 대무역 창구죠. 그렇죠? 그러니까 대무역 창구로 한번 그려봅시다. 우리가. 신라, 당항성, 지금 경기도 화성쯤 됩니다. 영암, 전라도 영암입니다. 청해진, 울산. 여기가 이제 신라의 통신합니다. 통신사 대무역 창구예요, 창구. 그리고 고려는 예성강 있고 병난도하고 지금의 김해, 금주입니다. 이거는 고려시대 때 대무역 창구예요. 한편 조선은
조선은 연포, 똑같이 어디에 울산입니다. 부산포, 동래입니다. 그 다음에 제포, 제포는 진해입니다. 삼포, 이렇죠. 특히 당항성에서 산둥반도, 그 다음에 영암에서 양쯔강 입구, 그치? 그 다음에 아라비아 상인들이 여기 들어오지요. 또 신라대 때 청해진을 근거로 해서 중국과 일본과의 교역연입니다. 이 루트를 얘기하는 거죠. 계속 봅니다. 네 번째는 당나라 장안성과 수도 상경, 용천부의 토성 구조 비교. 이거는 발해의 수도 상경의 주작대를 얘기합니다. 다섯 번째 칠지도는 백제하고 일본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청해진이 어찌고 나와 있으니까 신라를 얘기하는 겁니다. 신라에 관련된 얘기는 3번이 여기에 해당이 된다는 것이죠. 6번 보십시다. 밑줄근 이 유물로 옳은 것은, 자, 이 유물 밑줄님 부여 능산리 절터에 대한 발굴조사, 능산리 절터에서 발견이 된 겁니다. 백제 금동 대학로입니다. 이 백제 금동 대학로도 부지런히 꾸준히 출제되는 유물이 되겠습니다. 1번은 가야의 금관이죠. 2번은 신라의 톡입니다. 톡이 뭐 기마 인물형 톡이라고 해서 말을 타고 있는 사람 모양의 톡이라는 뜻입니다. 세 번째는 신라하고 고구려 관계를 알려주는 거죠. 호우명 그릇이라고 하죠. 그냥 호우라고도 합니다. 네 번째가 불교와 도교와 색채가 가미가 된 백제 금동 대향로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진묘수라고 그래서요. 진묘수라고 해서 수는 짐승 숫자입니다. 어디서 나오죠? 무열왕릉 입구에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령왕이죠. 무령왕과 왕비의 무덤을 지키기 위해서 그 두런 입구에 딱 버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진묘수, 돌로 만들어진 어떤 그 짐승 모양입니다. 어떤 그 호위병 역할하는 그런 역할하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4번 역에서 백제 금동 대향로 능산리 절터에서 발견이 된 유물이 되겠습니다. 7번 보죠. 가에서 다의 문화유산을 제작된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가가 이 7세기 선덕여왕 때 만들어진 겁니다. 이거 뭐냐면 그 모전탑, 분황사 모전탑, 벽돌을 모방한 탑. 근데 사진에 돌로 쌓여 있는데요. 벽돌처럼 돌을 깎아 쌓았다는 겁니다. 현재 3층 남아 있죠. 그 다음에 선덕여왕이니까 삼국통일은 아직 아니죠. 선덕여왕, 진덕여왕, 그 다음에 통일신라, 무열왕으로 넘어가는 거죠. 나는 이것도 뭐 계속 나오네 이것도 그죠. 화순 전라남도 화순입니다. 쌍봉사 철감선사 승탑이라고 있죠. 쌍봉사 철감선사 승탑. 앞에 차에 문제 있습니다. 그대로 이 사진 그대로. 이거는 그 승탑은 불교 선종과 관련되어 있다고 그랬죠. 선종. 자, 답은 통일신라 때 석가탑입니다. 중대 때죠. 그러니까 가가 신라 삼국시대 때, 그 다음에 다가 신라 중대 때, 나가 신라 하대 때 이렇게 이제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8번 봅시다. 다음 사건이 일어난 이후의 사실로 옳은 것은 신당서에 나와 있는 건데요. 이 사건이 일어난 이유입니다. 좀 봅시다. 고구려의 대장 견모잠, 우리가 이제는 건모잠입니다. 건모잠이 무리를 거느리고 반란을 일으켜 보장왕의 애순, 안승이죠. 안승을 세워 왕으로 삼았다. 이건 뭐냐면은 그 고구려가 멸망하죠. 언제 멸망하죠? 668년에 평양성이 함락이 됩니다. 이 이후에 고구려 뭐가 나와요? 부흥운동이 나오죠. 그렇죠? 이 고구려 부흥운동이 전개됐을 때에 건모잠, 안승, 얘네들이 나오는 겁니다. 이때 신라는 안승을 회유해가지고 어디로 근마죠? 익산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다가 소고구려국을 만들어 놓고 소고구려국의 왕으로 앉혀놨습니다.
나중에 신라 삼국통일이 완성된 이후에는 신라 진골로 그대로 흡수했다고 그랬죠. 앞에서 있었죠?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후라면은 668년 이후 사실로 고르시면 되겠죠. 자, 1번. 이것도 앞에 차에서 이 문장 그대로 나왔잖아요. 나당연합군이 백강에서 왜군을 물렸다. 이거는 백제가 언제 멸망합니까? 백제가 660년에 멸망을 하죠. 그리고 백제 멸망한 이후에 백제 부흥운동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 부흥운동 때 일본이 백제 부흥운동을 돕지 않습니까? 백강, 금강 입구까지 들어왔습니다. 상륙은 못했다고 그랬지. 663년이에요, 이거는. 두 번째, 폭신, 도침, 풍, 주류성에서 군사를 일으켰다. 이거는 백제 멸망하고 나서 이때입니다. 백제 부운동이죠. 660년이에요. 세 번째 이게 뭐예요? 황산벌 전투죠. 이 황산벌 전투가 바로 이 660년이야. 황산벌 전투에서 개백 장군이 패배하고 백제가 멸망하는 거죠. 네 번째 신라군이 당해 군대에 맞서 매소성에서 승리하였다. 매소성 676년이라고 했죠. 기벌포 676년이라고 그랬습니다. 5번 침춘추가 중국으로 건너가 군사동맹을 성사시켰다. 이거는 진덕여왕제 때입니다. 삼국통일 전쟁이 시작되기 이전이죠. 648년이고요. 진덕여왕 다음이 태종무열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후 그러면은 지금 고구려 부운동이 일어났던 668년 이후 사실을 고를 때 가장 적절한 것이 4번 매소성 승리, 그 다음 뭐 기벌포 승리 이런 얘기도 들어가겠죠. 4번이 되겠습니다. 9번 다음 자료에 해당하는 시기를 연표해서 옳게 고른 것은 3월에 서울 지방의 관리에게 지급받는 월봉을 없애고 다시 노급을 줬다. 다시 노급을 줬다는 얘기는 다시 노급이 부활됐다는 겁니다. 누구 때냐? 경덕왕대 때입니다. 경덕왕. 그러니까 경덕왕은 어쯤 되냐면은 성덕왕 나오죠. 그 다음에 경덕왕이 나오죠. 성덕 다음에 경덕왕. 다음에 누구냐면은 해공왕입니다. 그 다음에 선덕왕입니다. 선덕여왕이 있고 선덕왕이 있어요. 선덕여왕은 삼국시대 때입니다. 첨성대를 만들고 그 다음에 그 뭐죠? 황룡사 구축목탑을 세우고 그게 이제 선덕여왕이고 신라 하대 선덕왕이에요. 그 다음에 원성왕 나오죠. 시기를 나누면 우리가 여기까지가 신라 중대였잖아. 중대는 하대입니다. 중대죠. 성덕왕대 때 왜 정전 지급이 있어? 정전. 민정수에 보면은 연수유전답이라고 하는 토지의 경작권을 농민에게 주는 겁니다. 그 토지를 뭐라고 그래요? 정전이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경덕 나오죠. 이 경덕왕대 때 다시 노급이 부활되고 있다는 것은 왕권이 약화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제 중국식 관제를 도입을 해서 통치체제를 재정비하려고 그래요. 그것이 뭐냐면은 바로 밑에 두 번째 자료입니다. 근데 잘 안 됐어. 피살이 됐어. 해공왕도 피살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선덕왕이 등장하면서 태종 무열왕, 김춘추부터 이어져 왔던 진골 무열계가 막을 내리고 진골 여기서는 뭘로? 내물계와 원성계로 넘어가는 거죠. 특히 원성왕 그러면 뭐가 기억나십니까? 독서 삼풍과 또는 독서 출신과가 이제 원성왕대에 나온 거죠. 국학 안에 국립대학인 국학 안에다가 독서 삼풍과를 두고 능력 위주로 인재를 뽑겠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였었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경덕왕대 때니까 지금 어디로 들어갑니까? 여기저기. 그러니까 여기서 좌표는 어디로 들어가냐면은 정전 지급이 누구 때? 성덕왕대 때니까 바로 다음으로 들어가겠지. 독서삼풍과는 원성왕대 때입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이 부분이니까 여기 사이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신라 하대의 정치의 변동 속에서 나타난 사건의 전개 과정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10번 보겠습니다. 가의 인물의 활동으로 오는 것은 자 가의 내용은 궁예입니다. 궁예. 47대 헌안왕의 서자로 태어났습니다. 서자로. 그러니까 태어나면서 궁 밖으로 쫓겨나서 한때는 뭐 신라에 대한 반감정을 가지고 또 신라 정부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성장했겠죠.
그리고 승려가 되기도 하고 한때는 또 초족들을 이끌고 소위 우두머리가 돼가지고 918년에 901년에 후고구려를 건국했던 바로 그 궁예란 말이에요. 1번 누구죠? 웅천주, 웅주, 집에 공주입니다. 웅천주를 기반으로 반란일으킨 김원창의 봉기, 김원창의 난이죠. 두 번째는 누구예요? 훈여십조, 왕건. 세 번째, 네 번째 누구냐면 견훤입니다. 견훤. 특히 네 번째 신라의 수도 경주를 습격해서 경양을 죽이고 경순왕을 옹립을 시켜놨단 말이에요. 견훤을 후백제 견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국호를 마진으로 바꾸고 철원으로 수도를 옮겼습니다. 누구가요? 궁예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기서 이제 마진 철원으로 옮겼다라고 하는 부분은 아까 여기 찾아봅시다. 900년에 후 백제가 먼저 건국이 되잖아요. 901년에 후 고구려가 건국됩니다. 어디에서? 송악에서. 그리고 이제 밑에 보겠습니다. 국호를 마진으로 고쳤죠. 그리고 수도를 어디로? 송악에서 철원으로. 다시 마진에서 어디로? 국호를 뭘로? 태봉으로. 이 태봉 시절에 918년에 거기에서 뭐가 나오죠? 고려가 나오는 거죠. 누구? 왕건. 이렇게 넘어가는 거지. 그래서 궁예에 대한 얘기니까 4번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11번 보겠습니다. 밑줄근 이왕의 업적으로서 옳은 것은 다음은 이왕의 넷째 딸인 정효공주의 무덤 그리고 그 무덤 그림과 그 안에서 발견된 묘지석의 사진입니다. 그랬습니다. 여기까지만 읽으면 이게 누구인지는 아셔야 됩니다. 발해의 8세기 후반 문왕의 둘째 딸이 누구냐면은 정혜공주고요. 넷째 딸이 누구냐면 정효공주가 되겠습니다. 둘째 딸이 정혜공주, 넷째 딸이 정효공주예요. 이 정혜공주의 무덤이 굴식 돌방 무덤이고 정효공주의 무덤이 있죠. 이게 이제 당나라 영향을 받았던 벽돌 무덤이에요. 이 무덤의 천정구조는 고구려의 영향을 받았던 뭐죠? 모주림 천정구조라고 합니다. 모서리를 줄였다라고 하는 거죠. 모주림 천정구조다라고 하는 거지. 자, 봅시다. 그러면은 1번 누구에게 이왕과 문왕에 대한 얘기면 문왕 8세기 후반의 문왕이에요. 앞에가 8세기 초의 무왕입니다. 대팽창기죠. 1번은 길림성 동모산에서 나라를 세웠다. 698년에 대조영이죠. 고왕입니다. 고왕 대조영. 2번 삼성 6부의 중앙관절 정비했다. 문왕이죠. 3번은 장문의를 보내 당나라 등주 산둥반도 등주입니다. 산둥반도 이제 여기를 공격했다라고 이게 무왕대 때야. 무왕대 때는 발해하고 당의 관계가 별로 안 좋아. 근데 이 문왕대 때 와서 국교가 수립이 됩니다. 그 다음에 5경 15부 62주의 행정조지, 그 다음에 전성기를 이루어 당으로부터 해동성국이라 불렸다. 4번과 5번은 10세기 누구 때? 선왕 이후입니다. 10세기 선왕 이후 상이 되겠습니다. 10대 선왕 이후입니다. 10세기가 아니라. 그래서 2번이 여기서 문왕의 업적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12번입니다. 밑줄근 기역과 니은에 해당하는 문화유산으로 오른 것은 자 기역, 니은이 있습니다. 기역 뭐냐면은 들여쌓기 방식이 활용된 돌무지 무덤. 그러니까 피라미드처럼 돌을 들여쌓기 하는 겁니다. 고구려의 초기의 무덤 장군총이고요. 천마총은 그 보기에 천마총은 돌무지 돌무지 덧널 무덤이라고 했습니다. 천마총은 여기는 벽화가 없는 무덤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현존하고 있는 세계 최고의 금속활자본. 이것도 앞에 해체에서 나왔죠. 현존하고 있는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본하고 무구정광 대다라지경입니다.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본 직지심 제어절 얘기하는 거죠. 또는 직지심경이라 하고 또는
직지라고도 한다. 그러니까 이는 2번 장군총과 직지심체유절이 여기에 해당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나머지 좀 봅시다. 통일신라 때 보면 그게 뭐예요? 석굴암이겠죠. 기하학적 건축 원리가 적용된 석굴사원. 그 다음에 조선 전기 때 이게 뭐죠? 한양을 기준한 세종대 칠정산. 그 다음에 조선 후기 이게 뭐예요? 거중기를 이용한 정약용의 거중기를 이용한 수원 화성입니다. 정조 때 수원 화성이다. 2번이 바른 설명이 되겠습니다. 13번 살펴봅시다. 가에서 다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는 것은 자 사료로 보는 토지제도 변遷입니다. 가, 경종. 딱 보니까 경종대 치정전식과 나는 목종대 개정전식과 다는 문종대 뭐죠? 경정전식과죠. 자 가본 봅시다. 1번. 인품과 공복을 기준했다. 맞죠? 인품과 공복이라면 관품이란 얘기입니다. 근데 두 번째는 관직, 인품이 빠졌죠. 그러니까 토지 지급의 객관적 기준이 마련됐다라고 일하는 거죠. 세 번째, 다 현직 관리를 중심으로 지급합니다. 맞죠? 그러니까 가와 나는 전현직자에게 주잖아요. 근데 문종대 때 경정전식과는 뭐만? 바로 현직자에게만 관직을 기준해서 지급한다는 것이죠. 네 번째, 경기도 지역에 한정한 것은 과전법입니다. 전식과는 전국이 지급지라고 그랬죠. 근데 과전법은 경기도에 한정한다. 다섯 번째, 가나다 지급된 토지에 대한 수조권을 인정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뭘 주는 거야? 토지를 준다는 것은 수조권을 주는 겁니다. 수조권이라고 하는 것은 소유권이 아니죠. 너 조세만 거두어서 먹어라라고는 권리, 이 수조권을 지급한 것이지 무슨 뭐 토지의 소유권이나 경작권을 지급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일합니다. 자, 14번으로 하겠습니다. 밑줄 친 이 정책을 옳은 것은 이 대화 내용을 보고 지금 최숙로 이 정책이 있습니다. 성종대, 고려 성종대 때의 시무 18조라고 하는 사실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1번 광종대 때죠. 노비양건법. 억울하게 노비가 된 양인, 그러니까 옛날 양인이었다가 노비가 된 사람을 다시 양인으로 환원시키는 겁니다. 5번 역시 광종대 때 왕권 강화책이죠. 특히 1번, 4번, 1번, 5번은 광종대 대표적인 왕권 강화책이에요. 2번 12목의 지방관을 처음으로 파견합니다. 목사를. 다는 아니고 우선 12군데 파견했다는 거죠. 이때 맞죠? 성종대 때. 최숙로 시무 28조에서 최초로 지방관을 파견했습니다. 3번 이 문장도 계속 반복되고 있죠. 공민왕대 때 개혁정치고요. 네 번째 사신관 제도 또는 기인제도 하는 것은 고려의 태조왕건의 업적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그래서 고려 성종대 때의 이 내용은 2번이 바르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15번 보겠습니다. 자, 가라 사건을 일어난 순서대로 옳게 나열하는 것은 이거 지금 고려의 대관계 속에서 전개된 사실입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의 대관계는 고려는 10세기 어디죠? 10세기 11세기 거란이죠. 거란지에 세운 나라 이름을 뭐라 그러죠? 요를 합니다. 요. 12세기 여진입니다. 여진족이 세운 나라 이름을 뭐라 그러죠? 금. 여진은 어디에 멸망하나요? 13, 4세기 사이를 주도했던 몽골에게 멸망합니다. 몽골이 세운 나라 이름을 뭐라 하죠? 원이라 합니다. 14세기 후반 이후는 어디죠? 홍건적하고요. 왜구가 되겠습니다. 홍건적과 왜구예요. 이 순서대로 보시면 돼요. 거란 침략에 대비한 특수부대 광군, 별무반, 삼별초. 여기는 홍건적과 왜구의 침략을 격퇴하는 과정에서 성장했던 세력을 뭐라고 그래요? 신흥 무인 세력. 이렇게 일하는 거죠. 자, 그럼 보자고요. 지금 거란과의 관계가 다예요. 다. 양규 나오니까 거란의 3차 침략 중에 2차 침략을 하는 겁니다. 그럼 여진이 2번 나번이죠. 나번. 두 번째 여진, 윤간, 여진, 별무반, 여죠. 그럼 몽골이 나오죠. 몽골, 가조, 살리탑. 이게 처인성에서 죽였습니다. 누구죠?
1차, 2차 때 들어왔던 사람이 살리타 아닌가요? 예를 들어 처인성에서 김윤우가 죽여요. 승병 김윤우입니다. 처인 부곡이 처인 현이 된 사실 아시죠? 그 다음에 라가 홍건적 왜구할 때 왜구가 나와 있습니다. 최영 홍산대첩이죠. 홍산대첩 우왕대 때입니다. 이건 뭐 15번 문제는 점수가 3점인데 3점짜리 문제는 아니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한 1점 정도는 1점. 서비스 문제로. 이거 뭐 내용이 복잡할 것 같지만 사실 아무 내용이 아니거든요. 기본적인 고려의 대관계만 정리하시면 돼요. 이것만. 그렇잖아요? 무슨 뭐 거란의 침략 부분을 1차, 2차, 3차로 세세하게 쪼개놓은 것도 아니고 그냥 거란 툭 나오고 여진 툭 나오고 몽골 나오고 왜구 나오는데 이게 어떻게 3점짜리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거는 5번이 그렇게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6번. 다음 시나리오 상황 이후에 전개된 사실 옳은 것. 이 이후에 사실 묻는 겁니다. 보현원이 나왔습니다. 뭐가 나올까요? 무신정변 나와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용은 볼 필요 없어요. 무신정변 이후에 전개된 사실은 자, 1. 왕의 장인인 김음돌이 반란을 도모하였다. 김음돌의 모욕 사건은 무열왕 다음에 문무왕 다음에 누구죠? 신문왕대 나오죠. 신문왕 왕공아치에 나옵니다. 2번 묘청이 이건 묘청의 서경천도운동이죠. 1135년입니다. 1126년 이자겸에는 안 나오죠. 1135년 묘청의 서경 전도 운동이 나오죠. 1170년 무신정변이 나와요. 그러니까 문제는 무신정변 이후의 사실 묻는 겁니다. 이전의 사실 묻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3번. 이게 무신정변이죠. 의정을 폐하고 정중무가 폐시키고 거제도를 유폐시킵니다. 그러니까 명종을 옹립을 시키면서 무신정변, 무신정권이 수립되는 거죠. 세 번째, 네 번째는 이자민 아니에요. 그죠? 다섯 번째, 이건 뭔가요? 묘청의 서경천도운동 진압한 걸 얘기합니다. 김부식 세력이 진압을 한 거죠. 3번이 여기에 당이 되겠습니다. 자, 17번입니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오는 것은 지도와 같은 오도양계, 향부곡소, 고려죠. 그러니까 고려시대 때 지방제도에 대해서 가에 집어넣을 수 있는 것은 뭐냐? 1번의 경계소, 유양소, 2번의 모든 지방의 지방건팍이 이건 다 조선시대죠. 세 번째 상수리제도, 통일신라의 인질제도며 인질제도, 고려는 기인제도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오소경 설치, 이건 통일신라 때 지방행정 조직이에요. 오소경, 북원경, 중원경, 서원경, 남원경, 금관경에서 오소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다섯 번째, 국경지대에 병마사를 파견해서 적의 침입에 대비하였다 그랬죠. 병마사. 5도 양계잖아요. 그러니까 5도에는 그 지도 보면 서해, 교주, 양광, 전라, 경상도에서 5도입니다. 여기는 행정적인 안차사를 파견하고요. 양계 지도에 보시면 맨 위에 동계와 북계가 있죠. 동해안 쪽으로 쭉 늘려져 있는 동계와 그 다음에 한반도를 가로지르는 북계가 있습니다. 양계죠. 두 개 계예요. 여기 장관을 뭘 한다고? 병마사. 그래서 이거는 행정적인, 이거는 군사적인 성격의 이원적인 성격의 지방행정 제도였습니다. 고려가 되겠죠. 5번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18번입니다. 가에 대한 설명을 오른 것은 자, 가는 박스 보니까 흑창을 이걸로 바꾸도록 해라 했습니다. 흑창은 태조 때 춘대춘합이죠. 빈민구제리안. 이게 성종대 뭘로 바꿨어요? 의창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의창에 대한 설명이거든요. 1은 뭐냐면은 구제도감이나 구급도감입니다. 빈민구제리안 임시관청이에요. 구제도감, 구급도감. 2번 개경의 동쪽과 서쪽에 두어서 환자를 치료하였다.
이거는 대비원입니다. 그러니까 동대비원과 서대비원에서 무엇이요? 동서대비원이 나오는 것이죠. 그 다음에 흉년에 빈민에게 양식이나 종자 등을 빌려줬다. 이게 의창의 기능이죠. 춘대춘합이니까. 고구려의 진대법과 같은 거 아닙니까? 네 번째, 국학에 설치되어 관학진흥을 위한 재정을 뒷받침하였다 했죠. 이거는 양현고입니다. 양현고. 장학재단 양현고를 가지고 국립대학 국학관에 설치했다고 그랬지. 다섯 번째, 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막고 백성에게 약을 무료로 나눠줬다. 이건 해민국입니다. 해민국. 해민국. 요즘에 보건소 정도로 해석합시다. 보건소. 근데 조선시대 때 가면은 이게 명칭만 바뀌어요. 해민 뭐라고? 서. 해민국에서 해민서. 이렇게 나가는 거지. 아셨죠? 자, 그래서 지금 그 의창에 대한 얘기니까 18번은 3번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다는 겁니다. 19번 보시죠. 다음 사진전에 전시될 사진으로 적절한 것을 보기 위해서 보는 것은 사진으로 보는 고려시대의 문화유산입니다. 그러니까 다음 중 이건 뭐 그냥 거저먹는 거죠. 고려시대 때 문화유산은 뭐냐 이런 얘기입니다. 기억, 고구려죠. 이 연가 7년명 금동열입상도 자주 나오죠. 니은, 영주 부석사 소조 아미타 열애자상 어디에요? 고려죠. 고려. 디귿, 하남 하사창동 철조 석가열의 자상 이것도 고려죠. 고려 때 대형 철불입니다. 리을, 금동 미륵보살 반가사유상은 삼국 각기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반가사유상 불상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니은과 디귿이 고려시대 거. 그러니까 이게 고려 건지 조선 건지 또는 뭐 고구려니 백제인 신라인지 이것만요 구분해 두시라는 얘기입니다. 20번 보시죠. 가 지역에 대한 탐구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뭐 봉정사, 또 도산서원, 병산서원 어디에요? 안동이죠. 1. 대몽항쟁을 펼친 삼별초의 근거지를 판다. 대명항쟁을 펼친 삼별초의 근거지는 어딘가요? 강화도에서 진도에서 제주도 가는 거지. 그지? 강화도, 진도, 제주도. 이건 뭐 안동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두 번째, 홍건적의 침략 당시 공민왕이 피란한 지역을 알아본다. 어디로 갑니까? 홍건적 2차 침략 때 복주가 안동입니다. 안동으로 피난을 갑니다. 안동에 가면 공민왕의 흔적들이 나와 있어요. 공민왕 흔적들이 되어 있습니다. 안동의 무형유산 중에서 무형문화재 중에서 그 안동 노다리 밝기라든가 노다리. 그러니까 왕이 안동에 피난 갔을 때 개천에 다리가 없어가지고 못 건너고 있었는데 안동에 있는 데 와서 허리를 구부리더라. 그래서 구부리를 허리를 밟고 지나가는 겁니다. 그걸 노다리 밟기라고 그러고요. 이때 안동에 피난을 갔다가 공민왕이 이제 개경으로 환구할 때 영주 부석사에 들려요. 영주 부석사에 들려가지고 부석사 무량수에 있잖아요. 소조 아미타 열애자상에서 최대의 불상이라고는 그 무량수에는 현판을 쓰고 옵니다. 누구와? 공민왕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경이 와니까 개경이 불탔단 말이에요. 홍건적 침략으로. 그래서 흥왕사에 머물러 있었는데 흥왕사. 김용이란 사람이 흥왕사에 머물러 있는 공민왕을 죽이려고 하다가 실패한 사건. 그걸 뭐라고 그래요? 흥왕사의 편.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김용은 잡혀 죽였습니다만. 일단 공민왕과 전부 관련된 흔적들이죠. 그러니까 니은과 디귿이 니은이냐 2번이 지금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3번 봐봐요. 어디에 이거는? 남한산성이죠. 인조가 피신했던 남한산성이고요. 4번은 어디예요? 4번 앞에 해차에서 먼저 살펴봤죠. 지도에서. 양원수 정족산성, 문수산성 한성근. 그렇죠? 5번에 북로군정서군 어디죠? 청산리 전투, 청산리. 이쯤 되겠습니다. 청산리, 봉오동 전투가 다 이쪽, 간도 쪽이 되겠습니다. 동간도 쪽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안동 쪽에 해당되는 부분이니까 2번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21번입니다. 가의 인물에 대한 설명을 얻은 것은 기묘사가 나와 있습니다. 누구? 조광조죠.
1번은 누구예요? 주세붕. 안양을 제사했던 주세붕 백운동손. 이게 나중에 명종대에 이왕의 건의로 소수손으로 사역이 됩니다. 소수손으로 사역이 된다. 1번 나왔죠. 앞에도. 2번 또 나오네요. 그지? 누구? 정제두죠. 양명학. 강화학파. 양명학 실천. 지행합일. 세 번째 혈량과 누구죠? 조광조죠. 추천에 의한 인재 선발 방법을 얘기한다고 그랬죠. 네 번째 동어문답 누구? 율곡이 동어문답. 5번 조선 경국전이라든가 경제문감은 바로 조선시대 때 누구죠? 정도전이죠. 이 정도전도 앞에서 눈이 나옵니다. 그죠? 조선 경국전은 조선의 최초의 사참법전이고요. 또 앞에 우리가 정도전에 관련된 문제에서는 경제문감이 나와 있었어요. 이게 한번 나왔었던 것 같아. 내 기억에. 그치? 경제문감. 그래서 정도전. 여기서는 조광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몇 번? 3번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다는 것이죠. 22번 보겠습니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지 않는 것. 조선 전기 부국강명과 민생안정을 위한 위에 각 분야에서 전개된 다양한 노력에 대해 얘기해보자. 조선 전기 15세기를 통상 얘기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부국강병 민생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과학기술들을 전부 다 취합을 해놓은 걸 고르시면 되겠죠. 특히 치국이 나와 있고 두 번째 1번 보겠습니다. 신기전, 화차 있고 15세기 때 나오는 과학기술 무기들이죠. 신기전, 화살을 여러 개 한 100개 정도 꽂아가지고 동시에 화살이 팍팍 나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두 번째 혼천이 세종대 혼천이 나오죠. 화폐 10,000원권에 들어가 있는 혼천이 모양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금영잡로, 다섯 번째 향약 집성방, 다 몇 세기? 15세기 때 문화입니다. 근데 3번 봐봐요. 이덕무 등이 훈련 교범이 무예도보통지를 편찬했다. 이 무예도보통지는 정조 때입니다. 조선 후기 정조 때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자, 23번입니다. 밑줄근 왕의 업적으로 오는 것은 허준 나와 있습니다. 허준 나오면 뭐겠을까요? 어떤 의서, 동의보감,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에 등재했던 허준의 동의보감입니다. 누구 때예요? 외란 이후에 광해군대 때입니다. 자, 문제는 광해군의 업적으로 오른 것은 이런 얘기죠. 1번 명과 후금 사이에서 중립외교, 양다리 걸친 외교죠. 맞습니다. 적절한 북인 정권의 시적절한 대외 정책이었습니다. 2번 누구죠? 영조죠. 탕평비. 성균관앞 반수교 위에다 세워놨습니다. 왕도 탕탕왕도 평평이라고 하는 글씨가 새겨졌던 새겨진 탕평비였습니다. 세 번째, 초계 문신제 누구예요? 이거는 정조죠. 정조 왕권 강화책입니다. 네 번째는 태종과 세조 때 보면은 6조 직계제 시간입니다. 왕권 강화책이죠. 그리고 다섯 번째, 집현전 설치한 것은 누구? 세종대 때입니다. 나중에 이 집현전이 홍문관으로 이름을 바꾼다고 앞에 차 문제에서 나왔었죠. 그래서 1번이 광해군의 업적이 되겠습니다. 중립외교 말고 광해군대 때 대동법도 처음 실시가 되고 있죠. 그러나 폐모살제라고 하는 실정으로 인해서 결국 1623년 인조반정으로 몰락을 했습니다. 24번 봅시다. 밑줄근 이 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두 필의 양역의 폐단 어치고 밑에 셋째 줄 두 필의 양역을 비록 다 협파할 수는 없지만 1년 한 필로 줄이는 이 정책은 행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하교하시기에 이르렀다. 이건 뭐예요? 지금 영조 때 균역법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자, 여기 잠깐 봅시다. 그거 이전에는 중종대 군적수포제였거든요. 12개월마다 군포를 몇 필 냈나요? 2필. 이거를 바꾼 것이 영조 때 균역법이에요. 그래서 12개월마다 군포를 몇 필로? 한 필로. 2필에서 한 필로 반감했습니다.
반감이 됐으면 이제 뭘 충당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일부 특수 상류층에게 선무군감포 1년에 2필, 1년에 1필, 지주한테 결작 1결당 2두, 어세 염세 상세는 균역법 실시관청, 균역청에서 징수합니다. 그래서 반감된 군포를 충당을 했던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 균역법에 대한 설명을 얻은 것은 5번째 나와 있네요. 재정 부족 문제를, 그러니까 2필, 3필로 부족했던, 반감되면서 부족한 걸 해결하기 위해서 지주에게 결작 1결당 2두를 내고 하나 더 써놔 밑에다가 뭘 했어요? 선무군감포. 일부 상류층에게 선무군감포 해가지고 1년에 군포 1필을 부과하고 있었다. 또 이것뿐만 아니에요. 어세, 소금, 염세, 상세 이거를 균역법 실시관청이었던 어디에서? 균역청에서 징수하고 있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계속 보겠습니다. 1번 봐봐. 1번은 풍융과 토지의 비옥도에 1번은 뭐냐면은 세종대 때에 공법입니다. 공법. 그래서 연분구등법, 전분육등법 하는 거 있죠. 두 번째 선해법이라는 이름으로 경기도에 이거는 뭐예요? 대동법이죠. 대동법은 처음에는 선해법이라고 그랬답니다. 광해운대에서 숙종대 때 전국적인 실시를 봤죠. 잉유지역 빼고 100년씩 걸렸던 것은 공납이 호세에서 전세화됨으로 인해서 지주의 부담이 늘어나죠. 그러니까 지주의 반발 때문에 100년씩 걸렸다는 겁니다. 그 선해법, 선해청이죠. 선해청, 대동법 시관청을 선해청이라고 그러죠. 세 번째, 이거는 1791년 종료 때 신해 통공이고요. 네 번째, 대동법 실시로 인해서 나타난 특허 상인을 뭐라고 그래요? 공인 거죠, 공인. 그 공인이 등장해서 조선 후기 때 이런 모습이 나온 거죠. 여러분 5번이 균역법 내용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25번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의 상황이 나타난 시기의 경제 모습으로 오른 것은, 자, 박스 내용은 조선 후기의 광업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조선 후기의 경제 모습을 고르라는 거거든요. 1번 보겠습니다. 기억. 해동 통보, 해동 중보는 다 고려 숙종대 앞입니다. 니은 조선 후기 때에 담배, 면화 등 상품 작물이 광범위하게 재배가 되죠. 팔기 위해서 재배했던 품목들입니다. 상품 작물 얘기한다는 거죠. 담배는 참고로 외란 이후에 일본에서 들어왔습니다. 디귿은 고려 때 나왔죠. 고려 때. 시전 감독관청 경시서. 조선 세조 때까지도 사용되다가 평시서로 이름이 바뀌었다고 그랬습니다. 리을 조선 후기 때 개성의 송상이죠. 청과 일본 사이의 중개무역으로 불을 추적했죠. 양다리 걸친 무역. 그러니까 조선 후기에 청과 일본의 공통된 수출품은 송상의 주력 품목이었던 뭐였다? 인삼이다. 또 하나 일본에 사다가 청에다 되팔았던 품목이 있었습니다. 뭐였죠? 은이다. 은에 대한 중개무역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런 조선 후기 경제를 묻는 겁니다. 니은과 리을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25번까지만 이 시간에 정리를 하고요. 정리하고 26번 이후 부분은 다음 시간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